제가 여러 가지 분야 진료를 해봤는데 사연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진료 영역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 타투를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하면서까지 치료를 받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너무 많으세요. 저는 강남에서 문신을 지우고 있는 의사고요. 유튜브 문신 지우는 영수쌤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망한 문신 지워드립니다 라는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문신 제거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우는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고 번거로울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의 사연을 유튜브 채널로 좀 알려드리면 지금 문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문신이 이미 있는 분들이나 선택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인데요. 성형외과 진료를 하다 보면 입술 문신이라든지 눈썹이라든지 아이라인, 언더라인 이런 데 문신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마음에 안 드시면 지우셔야 되잖아요. 제거 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문신 제거 진료를 하다 보니까 아파서 이 시술을 도저히 못 받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도 자격증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던 경험을 좀 활용했더니 환자분들 만족도가 너무 높아지셔가지고 문신 제거 환자분들이 너무 많이 찾아주셔서 자연스럽게 다른 영역의 진료는 거의 못하고 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이 문신 제거 통증이 웬만큼 통증 잘 참는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실 정도의 통증인데 화상을 입은 느낌에 비유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문신을 받으실 때보다는 제거 시술을 하는 게 몇 배는 아프다.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문신을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문신은 그 자체로 이미 흉터입니다. 이 흉터가 한번 생기면 흉터가 없던 상태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고요. 지우는 입장에서 보면 아마추어가 한 타투일수록 지우기는 조금 더 수월합니다. 잉크를 제대로 넣지 못했을 때 오히려 지워지는 건 조금 더 수월하니까요. 문신이라는 건 피부가 있으면 바늘로 잉크를 주입하는 건데요. 이물질을 피부 안에 주입을 한 거기 때문에 대식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원래 그거를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 문신 잉크 입자가 너무 큰 거예요. 포식을 한 다음에 이동을 못해요. 너무 커서. 그 자리에 딱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그게 문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이저는 그 잉크를 직접 없애는 게 아니고 깨서 작은 입자로 분쇄를 해줍니다. 가루를 내주면 다른 대식세포가 와서 그 입자를 포식을 해서 이동 가능한 입자로 분해가 되면 배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짧게는 4주, 길게는 3-4달 간격으로 10번 내외 정도의 시술이 필요한 게 일반적인데요. 흉터가 많거나 컬러 문신이거나 몸통에서 좀 멀어지는 부위이거나 이런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시술 횟수가 좀 늘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문신 때문에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어떤 그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여러 가지 분야 진료를 해봤는데 사연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진료 영역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전남친, 전여친, 전부인, 전남편 이제 커플 타투라는 걸 모르는 커플 타투면 괜찮은데 특정해서 알아볼 수 있는 이니셜, 생일, 아니면 얼굴 그분이랑 헤어지면 다른 분 만나야 되잖아요. 아주 큰 문신을 지우러 오시는 분들보다는 미니 타투라든가 렉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우러 오시는 분들의 비율이 좀 높고 단순히 이제 모양이 마음에 안 드시거나 스펠링이 틀렸다든가 이런 이유로 지우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성비로 보면은요 90% 이상이 여자분이세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자녀분을 낳으셨다든지 이래서 지우러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은 진짜 기억에 더 많이 남는 사연자분이세요. 전 남자친구분이 타투이스트였어요. 근데 그 타투이스트 분께서 자꾸 여자친구 몸에 타투를 하면서 거부하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냐, 나를 못 믿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서 이 여자친구분이 어쩔 수 없이 몸을 내주기 시작하셨는데 타투가 조금씩 커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타투이스트 분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그렇게 이별을 하시고 이제 새로운 분을 만나셔서 결혼을 하시고 자녀분도 생겼는데 왜 엄마는 이런 게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 타투 때문에 생기는 이미지가 부끄러우시고 민망하시고 그러셔서 지우러 오신 분도 계세요.
타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유잖아요. 우리나라의 문신 시술 누적 건수가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그 선입견이 좋아질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과도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 좋은 댓글 지우시는 게 하나의 일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은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남자가 문신이 있으면 평생 양아치가 아님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고, 여자가 문신이 있으면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면서 살아야 된다. 엄마가 타투 있는 거를 부끄러워할 거다. 학부모 모임 같은 데 가면 걔네 엄마 문신 있는 여자잖아, 뭐 이렇게 뒤에서 수근거릴 거다, 이런 댓글들도 달려요. 제거를 하러 오시는 분들의 비율도 여자분들이 높은 이유가 그거랑 무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선입견이 저도 없었던 거는 아닌데, 이 진료를 하고 나서는 거의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된 게, 타투를 하신 분들도 그렇게 다른 분들이 아니에요. 기억에 남는 분 한 분은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어르신이 또 모가지에 그게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취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고, 근데 말씀을 나눠보면 그냥 점잖은 청년이에요. 근데 그 타투 하나가 사람들한테 탁 선입견을 받게 만드는 거죠. 타투를 언제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몇 살쯤 때 얘기세요? 미성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나요? 미성년자 타투에 대해서 꼭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미성년자 타투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타투가 있으면 취업이 어려운 직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생각이 조금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승무원 준비를 하는 거죠. 항공사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보이는 위치에 타투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타투를 지우는 과정이 막 1년, 2년 이렇게 걸린다라는 걸 그 자리에서 아시게 되면 상당히 당황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미성년자분들이 타투를 받으신다라고 하면 그 타투이스트는 손님이 없어서 미성년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타투이스트일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타투의 퀄리티도 그렇고 안 좋은 타투를 받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죠. 비용도 저렴하니까. 소위 마루타, 본인의 몸을 맡기는 그런 식의 시술이 될 가능성이 있죠. 이제 외국 사례이기는 한데, 미성년자 이 친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지하실 같은 데서 타투를 받고 나서 이제 뭐 세균 감염이 생긴 거죠. 이 세균 감염이 점점 번져가지고 절단을 하게 됐다, 이런 사례를 들은 적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인된 기관에서 타투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주시면서 합법화를 하면 그런 정말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시술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타투가 전부 다 불법이잖아요, 지금. 의사가 하지 않는 타투는 전부 다 불법이거든요. 이제 현실적으로 타투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영구샵도 많고. 이제 그게 지금의 법상으로는 전부 다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법이 유명무실해져서 정말로 불법이어야 되는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실 대한의사협회 입장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 몸에 넣어서는 안 되는 이물질이니까 의사협회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해는 되는데, 의사한테만 시술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시술을 하는 의사가 없거든요. 거의 없고, 미술을 전공하진 않았잖아요, 의사가. 그 의사가 그 분의 수준을 만족시켜 줄 수 없는 상황이면 당연히 지금으로 봐서는 불법인 타투이스트한테 가서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너무 그런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고집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미용 성형 수술을 했을 때도 정말 잘 되면 정말 보람이 있기는 한데, 이 문신 제거 진료는 조금 다른 종류의 보람이에요. 타투를 지워드림으로써 이분의 인생에 내가 조금 더 도움이 됐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해의 의미로 타투를 하신 분도 있는데, 지금은 잘 우울증을 극복하시고 잘 지내시고 계신데, 그 타투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걸 보실 때마다 우울했던 생각이 다시 떠오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거 치료를 지금 저한테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타투는 영원히 남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꾸 신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신중하지 못해서 지우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생각보다 길고 사람 언제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좀 선별된 사람을 보기는 하죠. 일단은 타투를 했는데 후회를 안 하시는 분은 저한테 오시지 않을 테니까. 혹시 선생님 자녀분께서 네. 타투를 받겠다 이거 어떻게 하세요? 미성년자인데 타투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만약에 저한테 한다면 그거는 절대로 동의를 안 할 것 같고요. 성인이 돼서 하면 어떨까라고 저한테 의견을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저는 기간을 좀 오래 두고 생각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정말 오래 두고 생각을 했는데도 진짜로 하고 싶으면 그때는 성인이니까 그거는 뭐 본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